이제 세 번째가 이제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선수들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가끔 들으실 거예요. 뭐 중요한 시합을 앞두거나 그랬을 때 걔 진짜 공 빨라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야 괜히 이제 자신감 심어준답시고 야 네 공이 더 빨라 괜찮아 그리고 공 빠르다고 다 못 치냐 걔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제구도 날리고 뭐 이렇던데 얼마든지 칠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어떤 선수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자신감을 심어주는 목적이든 예 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좀 막 바꾸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보면은 얼핏 보면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공감을 방해하는 그렇죠. 말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 생각이 바뀌는데 얼마나 시간들이 걸렸나.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도 내 생각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생각을 그대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지,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저걸 어떻게 해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게 좀 긴장되니, 너는 이번에는 저 선수를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냥 그렇게 알아주는 게 훨씬 필요한 거지. 그럴 때 안정감이 있지, 뭔가 이렇게 긴장하면 우리가 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바꾸라는 이야기는 계속 긴장을 이렇게 촉진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저희 아이 리틀 야구 시절에 갑자기 그 대화가 생각이 났는데 뭐 이를테면 유독 우리 애 공만 잘 치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 LG가 있는데 보경아 잘 있냐? 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틀 때부터 잘 치는데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잘 치더라고요. 그 시합 전에 얘가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보경이 진짜 잘 친다고. 근데 그 얘기는 뭐 별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생각하고 그래 보경이 잘 치지. 근데 뭐 야구가 뭐 맨날 어떻게 잘 치냐. 뭐 네가 다음에 막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비폭력 대화 뭐 공부 막 시작할 때니까 그리고 나서 그 대화가 문득 떠올랐어요. 해보니까 이게 얘가 보경이가 잘 친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또 쥐 터질까봐 미리 쥐 터질까봐 겁나는구나 무서웠구나 이 말의 숨은 뜻은 그거였구나라는 게 순간 좀 잡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말을 한 거죠. 그냥 또 얻어 맞을까봐 겁나니 걱정되니 뭐 이렇게 좀 그 마음을 좀 공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첫 번째도 참 흥미로운데요. 위로하기예요. 위로하기. 그래서 여기서는 또 위로와 공감의 여기서 말하는 위로와 공감의 차이를 잘 구별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를테면 뭐 졌어 그러면 괜찮아 다음에 이기면 돼. 야 괜찮아. 야 야구 한 경기 진 거 갖고 뭐 그래. 정말 저도 안 했다고 보긴 어려운데 야 너는 잘했어. 그냥 다른 애들이 다 실수가 오늘 많았잖아 팀 애들이. 그래서 한 거야 그냥 쉬어 그냥 괜찮아 하면서 이제 왠지 그 아이가 선수가 경험하고 있는 그 감정을 좀 그냥 애써 빨리 좀 이렇게 해소해주고 싶어 하는 욕심에서 하는 말들. 예, 요거는 이것도 왜 공감을 방해하는 말이 될까요? 제일 헷갈릴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위로받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를 제일 공감하고 많이 혼돈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은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부정하는 말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속상하고 힘이 빠져? 뭐, 이런 그 마음을 같이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아니고, 됐어.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그냥 확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감이라는 건 존재로 이 상대랑 같이 머무는 건데, 같이 이 사람의 존재로 같이 머문다라는 건 그냥 나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그물처럼 모든 게 이렇게 다 통과되게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위로는 됐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상대가 더 말을 못해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닫게 만드는 거죠. 그물로 건져 올리려고 그래. 네. 아, 그 표현 되게 좋네요. 예,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냥 네. 내가 불편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는 메이저리그 그 철인 칼리켄 주니어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애들 이틀 야구 경기에서 애들 울고 그럴 때 부모들이 괜찮아, 뭐 한 경기 야구 한 경기 졌을 뿐인데 제발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경기를 했고 그 경기를 진 거를 그런 식으로 고작 야구 한 경기 진 걸 네.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한테 엄청난 모욕을 주는 거다. 그게 네네.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감정을 되게 축소시키는 게 돼버려요. 네. 그 위로하기가 잘못하면. 그래서 그냥 정말 아이들은 뭐 이렇게 경기 지면 막 울고 막 대성통곡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그 아이들은 모든 걸 걸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딴에는 굉장히 애쓴 건데, 거기에 대한 보람이 뭐 경기에서는 이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고통이 얼만큼인지, 아, 이만큼 힘들구나, 이걸 알아줄 필요가 있는데, 에이, 요거 갖고 뭘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 괜찮아, 됐어, 그까짓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는 게 되죠. 네. 얼마나 본인이 잘하고 싶은지조차도 존중받지 않는 게 돼버려요, 위로하기는. 요거는 아마 그냥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자신의 경험 들려주기. 소위 말해 라떼. 라떼. 네. 아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아빠도 힘든 일 많아. 그냥 참으면서 하는 거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어떻게 사냐?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야, 안타 못 쳤다고 비웃지 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뭐 해서 걔네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 야구는 뻔뻔한 놈이 성공하는 거야. 뭐 등등등등 이제 네.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고민이나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네. 이렇게 말해주는 거. 네. 요거는 뭐 참 쓸데없는. 그죠. 완전 시대착오적인 거죠. 옛날 사람인 거 확인해주는. 그러니까 네. 애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오죠. 네, 그것이. 네. 예. 네. 근데 뭐 제가 아빠는 아니잖아요. 아빠가 제가 아니잖아요. 뭐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그게 자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하나도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네. 여섯 번째가 이제 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표현인데 감정의 흐름을 중지시키기라는 그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요. 공감을 방해하는 10가지 말 중에 뭐 네. 이를테면 이런 말들이죠. 뭐 지금 한참 낙담하고 있는 투수한테 뭘 그렇게 풀주고 있어. 투수가 뭐 점수 좀 줬다고 그러면 어떡해. 앞으로 뭐 야구하면서 이런 거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닐 텐데 뭐 이런 거 그냥 다 툴툴 털고 그래야지. 빨리 잊어. 참 쉽게. 예. 또 하나는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막 분석하고 막 꾸짖고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볼 여지가 좀 있죠. 야, 다른 부모님들도 너 다 괜찮대. 하니까 너 뭐 오늘 삼진 먹은 거 그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일어나는 감정을 좀 이렇게 좀 외면하는 네. 그런 뉘앙스의 네,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감정의 흐름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의도적인 말들이 회복력을 더 더디게 만들어요. 실제로 빨리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감정을 털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본인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해야지 되는 건데 이제 감정의 흐름을 이렇게 전환시키거나 뭐 그것을 무시하거나 앞에서 하는 말들 모든 것들이 이제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복하기가 더 어렵죠, 실제로.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선수가 뭐라고 말을 하든 이 사람의 상태를 그냥 들어주고 다 풀어내게 하는 게 중요한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꾹꾹 쌓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이제 쌓이는 거죠. 쌓이는 상태에서는 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참지 못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 일어난 감정들을 스스로 좀 어쨌든 충분하게 온전하게 완전히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떤 네. 외부적인 어떤 말이나 이런 걸로 경험을 못하게 하면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하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네. 하는 회복 탄력성, 네, 그렇죠. 회복력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특히나 이제 야구 같이 이렇게 야구는 이렇게 경기가 뭐 다른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것처럼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는 경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한 3시간 경기하면 실제 경기 시간은 한 10몇 분이라 그러거든요. 나머지는 더가웃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네네네. 또 수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생각이 많아지는 스포츠죠. 아, 내가 네. 그때 왜 그랬을까? 네. 방금 이 타석에서 방금 네. 이 수비 실수 한번 하고 이제 들어가면 더가웃에 들어가서 너무 미안하다 팀원들한테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하루에도 한 3시간 동안 자기 플레이에 따라서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스포츠라 방금 말씀하신 그 감정들을 그냥 애써 외면하게 할 게 아니라 좀 적절한 시간 동안 잘 경험하게 네. 할 시간과 기회, 공간을 좀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예.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애도 그러면은 장례식장 가서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애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계획대로 안 된 것들, 그다음 내가 못 이룬 꿈, 그다음 나의 실수 이런 것도 애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례를 지내듯이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감정을 잘 흘려보내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제가 애도라는 말이 떠오른 건데 앉아서 내가 지금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내 감정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애도하면서 이러이러한 게 되게 아쉽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누구랑 뭔가 잘 맞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그 마음들을 잘 흘려보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네. 진짜 약간 멘탈 훈련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좀 그럼요. 아이디어를 좀 차용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네요. 제가 알기로도 마이클 조던 네. 스포츠는 안 좋아하셔도 마이클 조던은 네, 아시죠? 그럼요. 예.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은 알아요, 제가. 마이클 조던 일화 중에 마이클 조던이 이제 경기가 끝나면 딱 15분 동안만 소위 말해 그 애도 프로세스 자기 지난 경기에서 본인이 실수했던 거, 네. 좀 좋았던 거 이렇게 딱 복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경기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감정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공감, 네, 네, 자기 그쵸. 공감, 자기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사실은 엄청난 훈련이죠, 그게. 어쩌면 한 번 더 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훈련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순간에 자기를 공감하고 잘 애도를 하고, 애도라는 말 자체는 상실을 흘려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방금 전에 일어난 상실에 대한, 실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잘 흘려보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네. 거죠, 정서적으로. 그 말씀 들으니까 또 네. 요거랑 살짝 벗어난 얘기인데 네. 그 운동뿐만 아니라 많이들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좀 금기시하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네, 우리는 네, 특히. 네. 근데 운동 쪽도 우리랑 또 이제 서양의 문화가 좀 달라서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 보면 더가웃에서 선수들이 글러브도 집어 던지고 네, 물통도 걷어차고 막 집어 던지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감정 표현을 좀 이렇게 조금 더 거칠게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본 미국 야구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가웃 이 뒤쪽에 타이어 같은 것도 설치해서 화나면 제발 다른 거 부수지 말고 방망이로 여길 쳐라 하는 공간도 마련됐고 네. 그래서 이 감정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를 좀 그렇게 많이 터부시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가 이제 뭐 더가웃에서는 어디든 뭐 이렇게 그런 행동 좀 하면은 좀 인성 논란 네. 이제 벌어지고. 네, 네. 예. 근데 선수들도 어느 정도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토해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물론, 그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을 좀 골라서 하면 더 좋겠지만,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해본 사람이 그 수단과 방법을 잘 고를 수가 있어요. 남들을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전혀 표현을 안 해본 사람한테, 뭘 어떻게 배려해라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 다음에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런 표현을 해야지 내가 그 감정을 이렇게 꺼내는 거잖아요. 네. 꺼내고 나야지 그 다음에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네. 적절한 표현은 필요하다. 그럼요, 필요하죠. 네. 그거를 참조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뭐든지 잘 참아내고 네. 뭐 이런 거를 좀
좋은 인성 네.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결부시키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거에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